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주간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 근원 CPI의 지금 중요성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 요인으로는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현재 200만 배럴을 감산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가솔린 재고량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썸네일에서 보시듯이 이 파란색 라인이 미국의 가솔린 재고량인데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만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솔린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경기 침체 원인은 더 이상 작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를 감산에 합의하면서 지금 현재 유가는 WTI는 올라가는 추세에 있으며 이 국제 유가도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현재 이제 CPI가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이 원자재 중에서도 유가입니다. 하지만 이 유가가 다시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에 발표될 CPI도 약간은 걱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근원 CPI는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 전망 보기 전에 한 주간의 주간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장 3대 지수 모두 폭락하였으나 주간 단위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월, 화요일장에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이제 한 주간으로 보면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실제로는 다우 지수가 2% 상승,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가 1.5% 상승, 나스닥도 0.8% 상승을 하였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제 주 초반에 발생되었던 연준의 피벗 기대감, 태세 전환 기대감으로 연준의 태세 전환 기대감으로 큰 상승을 보여주었다면 주 후반, 특히나 금요일장에서는 고용 보고서에 여전히 강력한 고용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 실적에 대한 예비 결과를 미리 발표한 AMD의 경우 13%대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AMD의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8%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10월 13일 발표되는 9월 CPI와 10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및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가이던스에 따라 또 한 번 미국 증시는 폭락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빠르면 올해 4분기, 늦으면 내년 1분기에는 주식시장의 바닥을 보고 본격적인 회복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즉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현재 9개월간의 고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달로만 보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잘 버티시기를 바라는 상황이고요. 열심히 저는 이제 단타 스윙을 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SQQQ ETF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이 테크팬 채널을 통해서도 SQQQ ETF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올라갈 자리가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SQQQ ETF를 분할 매수했다라는 점이 가장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주간 전망으로 넘어가면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금 보시면 일주일 동안 세계 중앙은행과 IMF의 연례 총회가 지금 개최가 됩니다. 지금 16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각국의 경제 정책 현황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미국의 긴축에 대해서 걱정하는 내용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강달러를 원하고 있다. 즉 현재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미국 자체 내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강달러 지속을 계속 원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크게 이제 달러가 하락한다고 해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10월 11일 화요일에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있으며 미국 주식시장의 미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달 확인이 필요하며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대략적으로 주식시장에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OECD 경기 선행지수는 떨어지는 구간에 있다. 즉 현재 아직 선행지수만 보더라도 아직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10월 10일 수요일에는 이제 FOMC 회의록 공개가 있으며 9월에 열렸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연준의 플랜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록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소식 관련해서는 한국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전에 2.5% 지금 현재 예상 3%로 0.5%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브레이너드 부의장,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등 각 연은 총재들의 발언들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13일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9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단 헤드라인 CPI 지금 8.3%에서 8.1%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코어 CPI는 6.5%에서 6.3%에서 6.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7월 CPI 양상과 같이 전체 물가 상승은 둔화되나 핵심 물가, 즉 코어 CPI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연료 부분, 인플레이션은 원유 등 에너지원의 수입 가격 하락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재화, 서비스, 월세 등은 각기 요인에 따라 비용 상승 및 최종재 가격 인상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22년 상반기에는 에너지, 연료, 푸드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빠른 가속을 주도했다며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재화 및 서비스 소비 등 근원 인플레이션이 가속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즉 연말 소비 수요를 감안시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바닥을 한 번 더 볼 수도 있다. 무조건 지금 보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여전히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월 14일에 이제 9월 소매 판매, 지금 미국인들의 이제 소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며 사실 CPI보다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에 CPI 결과에 가려서 별로 지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지만 그래도 9월 소매 판매 확인이 필요하고요. 10월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 확인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현재 10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발표가 있는데 미시간대 1년 인플레이션 4.7%를 예상을 하고 있고 미시간대학교 5에서 10년 인플레이션은 2.7%, 즉 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은 잡힌다라고 보고 있지만 1년 안에 잡히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1년 인플레이션이 4.7%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각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며 장전에 이제 펩시코의 실적 발표, 그리고 목요일 장전에 블랙록, 델타항공, 도미노피자, 그리고 이제 은행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10월 14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며 장전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JP모건, 모건스탠리, 시티, 그리고 PNC 파이낸셜, US 뱅코프 등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현재 CPI 결과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더해서 국제 유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항대를 뚫고 금요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100불을 넘어서는지가 또 중요해 보이고요. 이 100불을 넘어서게 된다면 증시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다음 달 CPI에 대한 걱정들이 커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연준이 강력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보수적인 관점 여전히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는 SQQQ 매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SQQQ를 통해서도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